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화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흐름 PMG닷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52%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장 마감까지는 한 3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자, 나스닥 지수 0.5%, 3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죠. S&P 500 지수가 0.64%, 스몰캡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1%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잠깐 블룸버그 헤드라인 잠깐 볼까요? 간략하게 보게 되면은 일단 이제 이번 주 짧은 휴일로 짧은 한 주인데도 불구하고 이 강세 모멘텀이 이제 계속 좀 되면서 월가가 상승하고 있고 유가와 금의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달러는 좀 약세고요. 일시적으로 약세겠죠. 특히 오늘 장은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메가캡을 이끌고 있고, 스몰캡 지수가 한 1% 넘게 오르고 있다는 내용,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조금 뒤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자, 지금 주요 종목군들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나스닥 지수 모습이죠. 나스닥 지수가 23,424.68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럼 S&P 500이랄지 이쪽은 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나스닥 지수고 그 다음에 이제 S&P 500 지수가 6,877.5포인트. 지금 보면은 거의 직전 고점, 요 시점 근방까지 좀 이르러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상승을 좀 하고 있죠. 거의 뭐 12월 달에 하락분을 만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많이 좀 등장하죠. 다우지수가 0.5이고 NDF에서 원달러 환율, 어제 우리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섰죠. 지금 NDF에서는 1479.51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면은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17%가 되겠고요. 반도체 ETF,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12%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지수도 역시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죠. 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은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에도 긍정적인데 좀 아쉬운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신고가인데 역사적 신고가인데 왜 삼성전자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왜 신고가에 가지 못할까?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만 왜 또 동조가 안 되냐? 뭐가 이유가 있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국제 유가는 2.68% 올랐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는 5% 약세를 보이고 있죠. 자, 주요 종목군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3.65% 상승하면서 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엔비디아가 1.3% 역시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쉬어가고 있고요. 아마존, 알파벳, 브로드콤 상승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 조금 전에 블룸버그 헤드라인에서 봤겠지만 메가캡은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좀 주도를 하고 있다는 점.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종목은 이런 종목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도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오라클은 어떻습니까? 오라클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바닥 형성 이후에 상승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메가캡이 일부 종목 좀 오르고 있지만 좀 쉬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흐름 탓에 보시면은 금융주랄지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여기 써져 있지만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봉쇄에 2.6% 급등했다는 소식. 네, 국제 유가 상승 이유도 여기 나오고 있네요. 자, 이제 한번 자세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서 공지사항 말씀드리자면은, 자, 먼저 여러분들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요. 네, 지금 현재 이 장에서 여러분들 힘겹게 도움을 못 받고 계시다. 그러면 네, 제가 도움을 드립니다. 네, 아주 쉽습니다. 네, 유한타증권 네, W프레스티 강남센터 네, 이걸 기억하시고요. 뭐 계좌 개설하신다, 증권 계좌 개설하신 다음에 네, 관리자를 네, 저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네, 주식과 현금 네, 그 계좌에 입금 혹은 이제 이체돼 있는 상태에서 연락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뭐 주식뿐만 하지 않습니다. 네, 주식도 좋지만 또 이 금융 상품 중에 상당히 뭐 편하게 좀 대응할 수도 있는 네, 금융 상품도 제가 많이 분석해서 말씀드리니까 이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짤 때 뭐 주식에서 뭐 SK하이닉스라 쭉 뭐 종목 중심의 주식 위주로만 좀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식과 또 금상 이 포트폴리오를 좀 짜면서 전문가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MZ 세대들의 어떤 전문 운용력들은 어떤 종목들을 또 편입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자산을 좀 증대하는 네, 자산을 늘리는 네, 그런 방법을 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꼭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꼭 연락을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상무 네, 챗 GTP를 통해서 한번 네, 시작 한번 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지상무는 네, 지수, 금리, 달러의 변동성, 연말장, 네, 뭐 지금 이번 주 크리스마스 연휴도 있고 그런 가운데 AI 모멘텀의 재점화, 네, 이런 표현을 좀 썼네요. FX가 하락하고 있고 리스크온, 네, 이게 더 강해진 하루라. 그 요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AI 반도체 쪽의 실적,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말 호재가 네, AI 반도체의 신뢰를 좀 회복하고 있죠. 네, 특히 이제 메모리 쪽 신뢰를 먼저 일으켰고 연말 유동성,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크리스마스 주간 특성상 거래가 좀 적습니다. 네, 이런 점은 네, 감안하셨네요. 네, 작은 뉴스에도 이제 지수나 개별주의 변동이 좀 확대되는 네, 그런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 S&P 500 매물을 보시죠. 매물 보게 되면 자 보시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좀 쉬어가고 있죠. 엔비디아, 테슬라, 오라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끌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말 반도체 소부장 역시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KLA랄지 AMAT, 네, 램 리서치 등등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금융주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좀 약세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 네, 그 다음에 보잉, 그 다음에 방산주, 버노바 뭐 등등 산업재들도 역시 그럼 양호한 편이죠.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네, 볼 수 있고요. 네, 구리 가격 예, 프리포트 백모란 주가가 3.18 올랐습니다. 이 맥모란 주가도 꽤 많이 올랐는데 잠깐 여기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써놨거든요. 네, 구리 가격이 지금 뭐 보면 톤당 12,000달러에 근접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도 2026년도 2분기에 톤당 한 13,0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역 분쟁, 공급 부족, 네, 장기 수요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네, 이런 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뭐 네, 데스본드라는 사람이 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장이 연말에 유동성 흐름에 유동성 흐름의 리스크온, 그러니까 유동성 흐름의 리스크를 좀 타고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 여기 써져 있네요. 주식시장은 연말까지 이제 위험 선호에 따른 유동성 유입을 타고 있다. 계속 유동성이 연말에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자, 이제 연준의 연방 금리 인하로 인한 금융 여건이 이제 완화되면서 회복력 있는 미국 경제 성장이 내년에도 이제 이익에 이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편이죠. 그러면서 또 AI 자본 캐펙스나 그 수익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컴퓨터 이코노믹스의 개선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자, 대략 한번 살펴봤고요. 다시 지상무, 통계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섹터 대부분 올랐고 이제 소재 에너지가 리드를 좀 했다. 자, 메가캡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는 올랐는데 내부가 좀 엇갈렸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알파벳 관련돼서 뉴스가 하나 좀 있는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뉴스인데 알파벳이 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 기업을 인수를 했다. 인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빅테크가 다 같이 오른 날이기보다는 AI 반도체 쪽 시장의 탄력을 좀 만들고 일부 메가캡이 좀 쉬어간 날이다. 이게 오늘장 요약이 되겠네요. 자, AI 반도체, 엔비디아, 메모리, 일부 인프라로 확산이 좀 됐다 이거죠. 일반적으로 좀 이렇죠. 엔비디아가 1.32%, AI 사이클의 심장이 다시 뛰는 날이라는 표현을 썼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 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메모리 가격 수요에 대한 자신감이 시장의 AI 실수요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신호로 작동을 했다. 브로드콤 역시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장세에서 시장은 늘 GPU,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HBM, DRAM, 그리고 네트워킹, 전력, 냉각 순으로 좀 확산되는데 12월 22일장은 메모리 확신이 강해진 날. 여기 이제 GPT에서는 한국 투자자에게 특히 의미가 크다라고 했는데 그럼 오늘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물론 어제 하이닉스 올랐고 한미 반도체도 올랐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마이크론 테크놀보다 더 좋은 하이닉스가 신고가에 갔어야죠. 근데 그걸 지금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테슬라 로봇 피지컬 A, 자 리스크온 수혜, 테슬라 상승, 뭐 이런 얘기 있고 팔란티어 좀 숨고르기 보였다. 특징주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되겠고요. 국제유가 금은 가격 상승. 또 이 국제유가 상승은 공급 차질과 친환경 리스크의 프리미엄. 금 가격 아까 말씀드렸죠. 자, AI 반도체 GPU 일각만 보지 말고 메모리 인프라 확산에 좀 비중을 좀 두고 메가캡은 다 같이 오르는 구간이 아닌 종목별 좀 쉬어갈 수도 있다. 연말장은 좀 거래가 얇아 신호가 과장될 수도 있다.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 구간에서 분할이 낫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한번 보시죠. 국내 증시. 먼저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외국인이 1조 1,800억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장주에 이러다가 장 3시 앞두고 지수를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이 4,1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최근 이제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자면, 코스피 지수 흐름을 보자면, 어떤 패턴입니까? 최근 주가 흐름 보게 되면 한 3,900 아래에서 단기 저점, 그 다음에 이제 한 4,100, 특히 이제 4,100을 넘었으니까 한 4,000 지금 이제 226이 여기 고점이고 여기 요 시점, 요 시점이니까 대략 한 4,150 이상에서는 좀 매물 부담을 좀 받았는데 여기를 뭐 뚫을지 아니면 다시 매물 부담을 받을지 그 부분 또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챗GPT 지상문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가 4,100포인트, 100.55포인트, 코스닥은 1.52% 상승했습니다. 수급 조금 전에 외국인이 1조 1천억 내외. 기관도 이제 그만큼 사들였죠. 기관도 1조 7천억 샀습니다. 개인이 2조 8천억 순매수했어요. 자, 어떤 종목을 대거 순매수했냐? 요 부분도 볼게요. 외국인 삼성전자를 9,100억치나 샀습니다. 4% 상승했죠. SK하이닉스 4천억 가까이 샀죠. 6% 급등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입니다. 510억 쭉 샀죠. 그러니까 거의 뭐 메모리, HBM 수혜주 이쪽으로 배팅을 했죠. 어제 외국인은. 기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지수 관련 레버리지 ETF, 그 다음에 이제 원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매수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순매도는 현대차, HD, 현대중공업, 조선주 좀 끼어 있고요. 외국인은요. 자, 코스닥 시장까지 보겠습니다. 코스닥 외국인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300억 순매수하면서 5% 넘게 올랐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요. 기관은 신규 상장한 알지노믹스를 146억치 샀고요. 파마리서치 바닥을 좀 쳤나요? 4% 올랐습니다. 반면 이제 순매도 보면은 이제 바이오가 많이 껴 있죠. 외국인도 ABL, 올릭스, 오름, 에이프릴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캠 순매도 겁니다. 바이오 기관도 바이오 위주로 순매도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점이 좀 달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무조건적 좋다보다는 11월 말 혹은 12월 초 같은 강한 탄력보다는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고 개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요. 어제 짝은 지표보다는 수급이 이긴 날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 대형주를 다시 쓸어 담았다. 그리고 4,100 위로 밀어 올렸다. 자, 환율 주식은 내리지만 환율도 1,480원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표현 같습니다. 이 조합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거죠. 이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에 이르렀다는 거. 왜 그러냐? 이 레벨의 환율은 본질적으로 외국인 현물에 상시 할인율, 리스크 프리미엄을 붙인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죠. 이렇게 올랐을 때 환율이 이 정도면 외국인 팔았다는 건데 어제는 샀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는 이제 외국인이 그 부담을 감수하고도 순매수를 했다. 그 이유가 뭐냐? 환율이 좋은데 산 게 아니라 반도체 AI 모멘텀이 환율 부담을 눌렀다는 구조다. 그럼 요게 이제 차익 매물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환율 때문에 이게 차익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어제 장을 깔끔한 장세로 보기는 좀 어렵고 불편하지만 강한 쪽. 강한 쪽. 요게 포인트죠. 반도체 AI 모멘텀이 환율 부담을 눌러서 원달러 환율이 좀 밀려야 됩니다.
환율이 더 튀면 강세가 쉽게 흔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책임명을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정책상 코스닥 실내 유동성 개선 기대가 계속되면서 코스닥 지수 좀 올랐고요. 바이오 로봇 성장주 좀 주춤하고 변동성이 나왔죠. 이것도 있죠. 기대는 빠르게 오르지만 디테일, 시행안이 나오면 종목별로 재료 유출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어제장 반도체 재장악, 조방원 일부 차익 매물, 코스닥 테마 동반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 반도체에서 이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몰릴지 좀 체크를 하시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봤지만은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가 좀 집중이 됐습니다. 로봇 이슈가 붙으면 탄력은 로봇이 제일 크다. 어제장은 이제 현대차 CS 관련 모멘텀이 작용을 했다. 현대 무벡스, 사면이라는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군들 상승이 좀 컸다. 로봇은 실적보다는 기대 프리미엄. 그 다음에 이제 증권은 거래대금 정책 기대. 은행은 이제 지수와 동행하는 흐름으로 상승을 좀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제장 특징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원익 IPS 등 반도체 소부장 올랐고 로봇 관련주들 상승을 좀 주도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약세로 좀 보였죠. 일단 포인트가 원달러 환율 1480원대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 확인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챗GPT는 제시를 좀 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로봇, 증권 이런 쪽을 좀 긍정적으로 좀 내다보네요. 대략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단순 그러니까 시장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을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를 매일매일 이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한다. 여러분에게 당연히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시장 대응 그다음에 고객 관리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고 계신 분들 다 뭐 올해 장도 좋지만은 또 관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 이강혜가 유한타증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